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뒤꿈치 인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장인데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어제 살짝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음봉이 터졌습니다. 음봉이 터지면서 기준선까지 깼어요. 그래서 하락장을 만들었는데 RSI는 현재 보면 한 30 근처 과매도권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과매도권까지 내려가면 이게 어디서 멈춰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팬데믹 장세랑 비슷하다고 보면 한번 볼까요? 팬데믹 장세가 여기네요. 여기 보면은 이쯤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 이쯤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기준선 정도 깨고 그리고 또 올라왔다가 또 깨고 그랬는데 세 번 정도 보면 팬데믹 장세에서는 세 번 정도 기준선을 깼습니다. 구름대 하단까지 깼는데 지금은 기준선 깼거든요. 기준선 깼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 깬 거예요. 처음 깬 거라서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반등하더라도 또 있을 텐데 어쨌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한 관계로 완전히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전 전저점까지 거의 깼습니다. 전저점까지 깼고 RSI 침체권까지 과매도권까지 다 왔네요. 어떻게 될지 하늘색 후행 스팬은 주가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 코스피도 거의 주가 캔들 위까지 왔습니다.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좋지 않았어요. 어제 별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음봉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 나스닥이 문제가 뭐냐면 이격 조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올라왔어요. 너무 오래 올라와서 조정받을 때도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딱히 좀 좋은 시츄에이션 아닌 것 같아요. RSI 과매수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큰 움직임이 없어요. 한번 내려와서 바닥 잡고 있습니다. 바닥 잡고 있고 사실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중인데 RSI 점점 올라가거든요. 금리는 아마 내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만 없으면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결국은 여기 1396원인데 여기를 돌파해 버렸네요. 어제 좀 살아있다 했더니 돌파하면서 이래서 살아있었나 봐요. 코스피가 내려가려고 살아있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이게 상승세다 말하긴 힘들고 하락한 다음에 반등은 나오는 거니까 반등세다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봉상 RSI 과매도권에 있다가 조금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반등이 조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 환율의 방향과 코스피의 방향은 반대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떨어지니까 방향은 맞았습니다. 유가는 65달러 부근에서 행보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 환율하고 코스피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표는 결국 LRS, R스퀘어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꼬라박았습니다. 꼬라박고 RSI도 30 근처, MAC 오실레이터도 이게 보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급격하게 음이 들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그거는 세력 마음에 달렸겠죠. 이것도 한번 옛날에 팬데믹 때 한번 볼까요? 팬데믹 때 보면은 이게 한참 헤맸어요. 한참 보니까 한 세 달 정도 올라와서 한 세 달 정도는 헤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7월부터 조정이라고 보면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헤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헤매야 될 수도 있죠. 볼린저 밴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요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수도 있죠. 한번 벗어났나 볼까요? 이대로 되는 건 아닌데 볼린저 밴드를 잘 벗어나진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가 하루나 이틀 더 하락해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어제 꺾였죠. 어제 꺾이고 중기도 오늘 꺾였네요. 장기는 어차피 데드크로스 난 상태라서 단기하고 중기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이게 이것도 팬데믹 장세 볼까요? 팬데믹 장세 보면 결국 반등을 하려면 거의 다 과매도권까지 다 내려와야 돼요. 세 개 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계속 하락한다기보다도 기간 조정이 또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오면서 잘 버텼는데 어쨌든 결국은 지수 조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수 하락이죠. 조정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빌미는 뭐 있었죠. 빌미는 세제 개편인데 그렇죠. 주가 지수 올린다고 하는 놈이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꼬라박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한번 그러면 쑥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바닥 잡았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6월 말부터 사실 조정장이었어요. 외국인 사고 있었는데 이게 올리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사기 장차 뭐 이렇게 올릴 종목을 샀든지 아니면 뭐 내렸다가 올릴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현물은 사면서 선물은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 달 동안 하더니 결국은 이런 음봉을 만들어냈네요. 아무튼 작전 성공한 건지 돌발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선물을 급격하게 매도하는 관계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어렵네요. 이 그러네요. 이 3개월 동안 조정 장세에 보면 기관이 내리팔았거든요. 외국인이 내리팔았네요. 기관도 내리팔고. 그때는 뭐 워낙 개인 수급이 좋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뭐 한 달 반 지났다고 쳐도 한 달 반 정도는 더 남았으니까 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 혹시나 뭐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7월 달까지 좀 작은 양봉 좋았는데, 오늘 8월 시작인데 그냥 음봉으로 시작했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오주선이 깨졌어요. 오주선 깨졌고. 그래서 오주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주선 정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팬데믹 때는 어떻게 됐나 또 보면 오주선 깨진 다음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오랫동안 헤매서 이게 3달 정도 헤맨 건데 그래서 20주선 만나고서야 겨우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20주선 만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는 20주선이 아니고 10주선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려오거나 해서 10주선 만나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주선까지 뭐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한 6개월 정도는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조금 괴로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21선 깨졌어요. 21선 깨져가지고 결국은 깨졌네요. 지난번에 여기서 21선 만나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다 속인 걸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가는 것처럼 속였다가 음, 뭔가 여기서 물량을 사실은 떠넘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떠넘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세력이. 뭐 대신에 싼 주식은 사들였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사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분이 안 좋은 하루입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간단히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떨어진 거 없습니다. 별로 3.5%.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는 반등하려다 떨어졌네요. 현대차도 뭐 기아도 음봉이었고 다 음봉이었죠. 금융주들이 오늘 하락이 좀 돋보였죠. 신한지주, KB금융신한지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까지 보면 오른 거에 비해서 뭐 사실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뭐 무사한 게 없네요.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거 많이 떨어졌고 조선주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주.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5%인데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3에서 5% 정도 떨어지는 게 평균이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커 보이는데 5%입니다. 카카오도 5%, 네이버 4.4%. 그 정도 다 떨어졌어요. 5.5%, 삼성에서의 5.5%, LG 에너지 솔루션 2.75%. 조금 떨어졌네. 현대건설 4.4%, LIG 넥스원 6.5%. 그래서 3에서 6%, 현대로템은 그냥 3%, KT는 잘 버텼네요. SK텔레콤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래서 고퍼스가 결국은 기준선을 돌파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당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세력에 달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고퍼스는 완전히 지금 기준선 깨면서 몰락했습니다. 기준선 보통 보면 지지선을 보면 일목균형표에서는 구름대 상단, 뭐 구름대 하단 뭐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외국인이 갑자기는 아니겠죠. 언젠가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겠죠. 이렇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빌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외국인이 보면은 6월 13일부터 현물은 샀습니다. 현물은 샀는데 음, 근데 그동안 선물을 계속 이렇게 선물 매도를 치고 있어가지고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이게 페이크였어요. 그래서 선물 매도를 풀려고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뒤돌아서서 선물 매도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2만 계약밖에 안 돼요.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상당히 일을 해냈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짭짤하게 뭐 먹었겠죠. 콜 볼까요? 콜은 7월부터 어제 콜을 싹 매도해가지고 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콜 다시 매도하고 있고 마이너스 만 계약. 풋은 풋은 더 샀겠죠. 그래서 며칠 정도 하락할까요? 보면은 콜이 어제 음봉이 떨어져서 몰락을 하더니 오늘은 완전히 몰락을 시켰습니다. 콜이 몰락시켰고 풋은 급등을 했네요. 어제 사들여가지고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예. 아무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